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먹는데 왜 자꾸 넘어지고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데 왜 자꾸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궁금하셨던 적 말입니다. 사실 이건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만난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조원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열심히 단백질을 드시는데 왜 몸은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계란보다 훨씬 더 좋은 단백질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방법만 조금 바꿔도 흡수율이 30%에서 40%까지 높아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바로 실천 가능한 단계별 섭취 가이드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단백질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될까요?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근육량이 1년에 최악의 경우 8%씩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8%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0년이면 거의 80% 가까운 근육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젊은 사람과 70대 어르신이 똑같이 계란 하나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똑같이 흡수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90% 이상 흡수하는데 70대가 되면 50%도 채 흡수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반 이상이 그냥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열심히 드셔도 몸에서 절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산이라는 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큰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위산 분비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단백질을 잘게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바위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펩신이나 트립신 같은 소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백질을 더 작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효소들이 잘 안 나옵니다.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장에서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장벽이 튼튼해서 영양소를 잘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장벽도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스펀지처럼 흡수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세포 자체가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동화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근육으로 만드는 비율이 30%에서 50%나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최소한 1.2g은 드셔야 합니다.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2g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란으로 치면 무려 12개나 됩니다. 현실적으로 계란 12개를 매일 드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란 말고 다른 훌륭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식품은 황태입니다. 여러분, 황태 좋아하십니까? 황태하면 보통 해장국이나 찌개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황태가 이렇게 대단한 단백질 덩어리인 줄 아셨습니까? 황태 100g에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계란 12개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 줌의 황태가 계란 12개 반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가끔 더부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속이 편하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메티오닌이 간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숙취 해소에 황태 해장국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황태를 드실 때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태로 끓인 국물도 맛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단백질은 건더기에 들어 있습니다.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태 한 줄을 물에 불려서 미리 찢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는 국으로, 점심에는 무침으로, 저녁에는 찌개로 해서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황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78세 할머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몸무게가 43kg이었습니다. 키가 158cm인데 43kg이면 정말 말랐습니다. 그분은 계란도 드시고 고기도 일주일에 2~3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르셨을까요?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아침, 점심은 소식하시고 저녁만 배부르게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셔도 흡수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제가 이분께 황태를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몸무게가 48kg으로 늘었습니다. 5kg이 늘었을 뿐인데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선생님 덕분에 힘이 생겼어요. 계단도 훨씬 잘 올라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다 아신다고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빼고 만든 것이라서 단백질이 훨씬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100g에 단백질이 10g에서 17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일반 요거트의 2배입니다. 게다가 칼로리는 낮고 칼슘은 풍부합니다.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장점은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이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밤새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 들면 밤에 근육이 많이 분해됩니다. 자는 동안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이 근육 분해를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서 전체 영양소 흡수율을 15%에서 20% 높여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도 잘 됩니다. 그릭 요거트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조금 추가하시면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됩니다. 설탕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식품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이 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주목받고 있는 콩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부족한데 렌틸콩은 정말 완벽합니다. 렌틸콩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17g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의 절반 이상을 렌틸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렌틸콩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도 드시고 변비도 해결하고 일석이조입니다. 렌틸콩에는 철분과 엽산도 풍부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 들면서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렌틸콩이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대사와 적혈구 생성을 도와줍니다. 렌틸콩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물에 불려놨다가 밥할 때 함께 넣으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갈아서 스프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렌틸콩을 드실 때 비타민C가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파프리카나 토마토와 함께 드십시오.
자, 그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아셨으니 이제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을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단백질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탄수화물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아미노산을 근육세포로 빠르게 운반하는 택배 기사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없이는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혈액 속을 떠돌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3대1에서 4대1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3숟가락에 두부 반모 정도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훨씬 좋습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현미나 잡곡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면서 오랫동안 인슐린이 나오게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이 혈당이 높으셔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단백질만 열심히 드셨는데 근육량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미밥을 조금씩 함께 드시라고 권했더니 3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도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정말 높아집니다. 닭가슴살에 고구마를 곁들이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드셔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한 번에 20g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드시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근육으로는 안 갑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5g에서 20g씩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식간 간식으로 5g에서 10g씩 더 드시면 완벽합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을 드십니다. 오전 10시에 요거트 하나를 드십니다. 점심 12시에 생선이나 두부 반모를 드십니다. 오후 3시에 견과류 한 줌을 드십니다. 저녁 6시에 황태찌개나 콩류를 드십니다. 밤 9시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드십니다. 이렇게 하루 6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 할까요? 근육 합성이라는 건 24시간 계속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잠깐만 활발해지고 나머지 시간은 근육이 오히려 분해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할머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자주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3개월 동안 해보셨더니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힘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수를 돕는 영양소와 함께 드셔보세요. 단백질만 드시면 안 됩니다.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육과 단백질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B육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바나나, 고등어 이런 것들입니다. 비타민 D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을 25%나 높여줍니다. 연어나 계란, 노른자,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아연도 필요합니다. 아연은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받아들이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굴이나 쇠고기, 호박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지방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조금씩 사용하십시오. 하루에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발효식품도 정말 중요합니다.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가 잘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김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유산균, 비타민이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던 밥상이 과학적으로 완벽했던 것입니다. 소화효소를 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이나 강황을 식사할 때 조금씩 넣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됩니다. 생강차를 식사 전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섭취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황태부터 시작해보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첫 주에는 황태 한 줄만 사다 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건더기를 꼭 드십시오. 둘째 주에는 두부를 추가하세요. 모두부 반모를 사다 놓으십시오. 아침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찌개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렌틸콩을 추가하십시오. 렌틸콩은 밥할 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넷째 주부터는 계란을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반숙으로 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찌개, 저녁에 황태국, 이런 식으로 하루 3끼 모두에 단백질을 넣으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흡수도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과 자주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신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아침, 점심은 거르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g 이상 처리하기 힘듭니다. 저녁에 고기 한 근을 드셔도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20g 뿐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으로 가거나 소변으로 나갑니다. 꼭 하루 3끼로 나누어 드십시오. 식간 간식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계란만 계속 드시는 것입니다. 계란이 좋다고 해서 계란만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황태, 두부, 연어, 렌틸콩, 요거트를 골고루 드십시오. 일주일 식단을 짤 때 매일 다른 단백질을 드시도록 계획하십시오. 월요일은 황태, 화요일은 두부, 수요일은 연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단백질만 드시고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것입니다. 혈당이 걱정되어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단백질 흡수를 위해서는 적당한 탄수화물이 꼭 필요합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반 공기 정도는 드십시오. 고구마나 감자도 좋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대1이나 4대1 비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오늘 당장 장을 보러 가십시오. 황태 한 줄, 두부 한 모만 사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을 지키고 뇌 건강을 지키고 심장을 지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곧 건강입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정말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지신 친구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신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